2월 14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조회수에 비해 조회만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회와 함께 방송 청취와 함께 구독을 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 경주 상당히 좀 라인 맞대결로 4대3의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인 맞대결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협보다는 정면 대결 양상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세서 내려온 강급자들도 상당히 많고 기존 우스컵 강자들 간에 안 보이는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0경주 박병화가 작년 11월 낙차 이후 선발 우스컵으로 강급돼서 첫 출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출전하게 된 박병화, 지정 언론 때도 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박병화가 재기량을 발휘해 나간다면 강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병화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고 비노조 선수들 정윤재, 황준하 이들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정영규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윤재하고 황준하가 내선 잡게 된다면 박병화가 초조부담 극복하지 못하고 고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박병화의 컨디션이 최대 변수라는 점에서 광명 우스컵 10라운드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대부분의 경주가 맞대결 양상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한쪽 라인 완승 가능성도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 언론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강재원, 김태한, 이성록,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재원, 김태한, 이로키,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이성록, 김다빈, 이용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성록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후미권 김다빈, 이용희는 막해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로키, 김광건, 이성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1, 2, 3도 통틀어서 이로키의 선행 시속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끝까지 주드럭 발에 나가면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한, 남승호, 전종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오랜만에 선행 승부 발에 나갔었던 김태한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인터벌을 함께 했었던 선수들의 기량이 다소 좀 못 미쳤다는 점에서 아쉽긴 합니다만 김태한이 선행력으로 끝까지 버텨냈었다는 점이 상당히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원, 김동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이준원이 끝까지 버텨냈었고 김동관은 막해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재원하고 장태찬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강재원이 오랜만에 선행 승부까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태찬이 막혀 나갔었는데 끝까지 강재원이 주도록 발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주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재원, 김태한, 이로키,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김주석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직전 결승전 우승을 차지해 나가면서 득점이 많이 높아진 김주석, 연대세력이 강재원, 오태걸, 이상경이 있습니다. 반면 김민배 입장에서는 김다빈, 김광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다빈하고 김민배하고 김주석의 힘과 힘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다빈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민배하고 김광근이 자리 잡는 겨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주석하고 강재원이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의 선행감도 상당히 좋아요. 김민배의 선행감을 김주석이 결승전처럼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김광근을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주석이 김민배를 상대로 넘어서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승전 우승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김주석이
김주석이라는 점에서 김민배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속감 면에서 앞서 나가는 김민배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김주석과 연합은 기본인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근이 힘을 쓰고 김민배가 짧게 가져가는, 김민배가 김광근을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다빈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다빈이 김광근을 뒤에다 달고 때려도 아무래도 직선에서 김주석이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다빈이 김민배가 김주석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력 취입 승부도 가능한 김주석이라는 점에서 김다빈하고 김주석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다는 점, 김민배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상, 완벽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요, 김광근이 때리고 김민배하고 김다빈이 흘러가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주석이 몸싸움에 약한 김민배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주석이 김광근을 활용나가면서 짧게 취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주석 뒷자리는 강지원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주석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장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이 가면 김광근은 좀 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넘어서게 된다면 강지원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주석과 강지원의 동반 입상을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차선책 정도는 7번이 갔을 때는 5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민배가 힘을 쓰는 김주석이 쫓아 나서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김민배하고 김주석의 동반 입상, 김민배가 김광근과 호흡을 완벽하게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한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의 뒤는 강지원이 쫓아 나서는, 김광근의 뒤는 김다빈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좀 김다빈하고 강지원을 양분해서도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배하고 김주석, 김민배는 분명 김주석을 떨고 내려고 할 것 같고, 김주석은 악착같이 김민배 뒤를 노려서 취입기에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김민배, 김주석의 호흡과 마크 승부가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김광근까지 묶어서 3복승 기대해보는 전략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이태원, 시속감 찍으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김명섭, 김동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하동성이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 선행으로 머리 쳤습니다. 이뜸이 막혀 나가고 전종원하고 전용조가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이태원이 김동관, 김명섭을 달고 쐈을 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동성의 선행 정도는 이태원이 흘러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넘어서게 된다면 김동관이 이뜸으로부터의 몸싸움에서 버텨내는 마크만 지켜내게 된다면, 이웃뜸과 김동관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동관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상황인 만큼 먼저 치고 나가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게 된다면 이웃뜸이 이태원의 뒤를 막혀 나가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태원의 뒤를 김동관이 마크 지켜냈을 때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태원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이태원 입장에서는 김동관을 달고 이뜸하고 병주시켜야지만 우승해서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태원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상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뜸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선행력 갖춘 선수입니다. 힘으로 버텨내는 이태원의 후미를 김동관으로부터 빼앗게 된다면, 이태원하고 이뜸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이라기보다는 이뜸이 알아서 이태원의 뒤를 노리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태원하고 이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앞 직전 회차 하동성이 선행으로 버텨내면서 우승까지 찾아 나갔습니다. 이를 이뜸이 활용해 나가고 전종원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하동성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이뜸의 작전이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뜸이 하동성 활용해 나가거나 이뜸의 뒷자리를 전종원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노조서들의 협권 가능성, 이태원의 뒷자리는 김동관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뜸의 뒷자리는 전종원이라든지 힘을 쓸 수 있는 하동성이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인 중심으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이런 점에서 이태원 중심으로 팔아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이태원이 고전하게 된다면 이뜸하고 하동성이죠. 이뜸하고 전종원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한다면 이뜸 아니 이태원, 김동관, 이뜸으로 이어지는 삼복승 경주권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섭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김동관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뜸이 이태원에게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던 이뜸이에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노조죠. 이뜸, 하동성, 전종을 묶어 나가신 전략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뜸하고 이태원하고 김동관, 이뜸을 묶어 나가시는 삼복 경주권이 기본이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이태원 입장에서는 이뜸과 호흡 맞춰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관과 연합 가능성이 우선이다 말씀드리면서, 버텨내는 끌어내서 받아가는 이태원하고 이뜸 전략적인 타협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8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이 다소 좀 까다로운데, 최근 들어서 경주에 대한 자신감 얻고 있는 현지은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 선행활에 나가고 김연경이 분명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성호가 초주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윤승규, 윤여범, 이승철 순으로, 혹은 이 박성호, 윤여범, 이승철, 윤승규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호키가 지조훈련 때만큼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한데 지조훈련 때는 시속감이 좋은데 항상 실전에 가면 제기랑 말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1호키입니다. 한데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현지훈이 활약이 나가면서 반바퀴 젖히게 된다면 김연경이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연경도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지훈 상대로 김연경 분위기 파악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초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현지훈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현지훈의 뒷자리를 꿰찰 수 있는 선수가 이승철하고 윤여범인데, 아무래도 이승철은 전형적인 마크형이라는 점, 반면 윤여범은 상황에 따라서 짧게 젖히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지훈의 뒤를 꿰차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지훈하고 윤여범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연합 가능성이죠. 연합이라기보다는 윤여범이 알아서 날라오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현지훈하고 윤여범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지훈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다는 점, 현지훈하고 윤여범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윤여범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을 때는 이승철과 연합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여범이 가게 된다면 김현경이 라인 전환 시도에서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차피 현지훈과 윤여범 중심, 특히 현지훈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는 경주권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빠지게 된다면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윤여범하고 이승철이죠. 윤여범하고 김연경 정도는 차선을 한번 고만고만한 배당인 것 같습니다만,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현지훈이 윤여범 챙겨 나갈 이유는 없고 이승철 챙겨 나갈 이유는 없어요. 김연경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아무래도 현재의 뒷자리를 윤여범이 빼앗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호키가 지종훈련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비노조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윤여범하고 이승철이 연대권 펼쳐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서 공략을 해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선전 펼쳐 나가고 있는 윤여범이 현지훈이 분명 유리한 경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강축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의 분위기는 분명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9라운드입니다.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민호, 특선에서는 강급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연대가 김원호하고 이성민이 있습니다. 김원호는 몰라도 이성민을 적극 활에 나가는 견주 운영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과연 김민호가 이성민을 활약에 나가면서 재기량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그랑프리 출전했다가 고전했었던 이성민, 하지만 자력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주도로 빠르게 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민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김민호가 몰고 가고 김원호가 따라 나서는, 혹은 김원호가 자리 잡고 끌어내
차원에서 호미 경계하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호의 뒷자리는 박윤아라든지 장우준이 쫓아 나서면서 기회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성민의 선행감이 괜찮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시속감은 나온다면 김민호가 이성민 활에 나가면서 짧게 취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이성민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장우준하고 박윤아 보내놓고 이성민이 저측 나서고 김민호가 이성민 상대 직선 취입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김민호가 이성민을 챙겨 나가는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민호하고 이성민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호하고 이성민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호가 이성민을 넘어섰을 때는 박윤아하고 장우준이 흥미권 마켓다툼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선행력 갖춘 박윤아가 좀 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호하고 박윤아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9-1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호 뒷자리 박윤아가 쫓아 나서는 착순간 취집 가능한 상황인 만큼 김민호가 박윤아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호가 박윤아하고 장우준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협공이 되면은 이성민과의 협공 가능성이 기본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 이성민을 김민호가 믿었는데 생각만큼 시속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김민호 입장에서는 짧게 저측이나 직선 취입기에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가 먼저 덮고 시작하거나 장우준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김민호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경상권 연합이죠. 박윤아하고 장우준의 동반 입상, 박윤아하고 장우준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윤아의 뒷자리는 최용진이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겨울만 되면 대구팀 선수들도 창원에 가서 훈련하고 있고, 최영진도 최근 들어서 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마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윤아하고 장우준, 박윤아하고 최영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복은 심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간 김민호가 저치기만 나서게 된다면 이성민과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성민이 오랜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선행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박윤아의 동반 입상 차선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민호하고 이성민의 연합 가능성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박윤아하고 장우준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민호도 고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충분히 변수 가능성도 생각해 보고 싶은,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호가 인정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원체 기복이 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10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은 무조건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병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달 낙차 당하고 우수로 강급되면서 14주 만에 오랜만에 올 시즌 첫 출전하고 있는 박병하, 컨디션이 괜찮다면 박병하 강축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병하가 초주 부담 안고 있는 상황인데 장태찬은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우라든지 이승현이 앞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병하를 끌어줄 만한 선행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박병하가 단독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정윤재가 있고 황준하가 있어요. 여기에 전영규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먼저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넘어서게 된다면 박병호가 이들 상대로 한꺼번에 넘어서기에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다소 좀 박병호의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만 가볍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쉬어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과연 박병하를 믿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못 믿을 것 같아요. 황준하가 힘을 쓰면 전영규가 몰고 와서 직선 취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직전 회차 황준하 금요일 경주 토요일 경주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결승전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황준하가 힘을 쓰고 전영규가 몰고 와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 취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전 충청권 협공의 동반 입상 전영규하고
황준하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기하고 황준하의 동반 입상 쪽에 전영기하고 황준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윤재가 힘을 쓰고 전영규가 몰고 가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기하고 박병환은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전영기하고 황준하의 동반 입상 복승까지 정윤재도 직전 2주전 고전했습니다만 주도력 뛰어난 선수예요. 먼저 힘을 쓰면 전영규가 몰고 갑니다.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만큼 전영규하고 정윤재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초주보다 많고 있긴 합니다만 박병환가 건재함을 과시해 나가게 된다면 장태찬을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환가 힘을 쓰게 된다면 노련한 전영규가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병하고 장태찬입니다. 박병하고 전영규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하의 컨디션을 누구도 모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아예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는 전략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전영규가 가면 황준하의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하가 가면 장태찬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삼복선에선 변수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공략해 봐야 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하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편성이란 점 인정해야 될지 상황에 따라서 빠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 한 템포 쉬어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입니다. 유진의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진 입장에서는 김태한, 오대한, 남승화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김태한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유진 몰고 가게 된다면 오대한하고 남승우가 쫓아 나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송록입니다. 이송록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죠. 이용희가 막혀 나가고 남영찬이 앞이나 뒤를 잡아서 끌어내주게 된다면 유지원, 김태한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한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예요. 한데 주도력을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때려도 선발급 선행시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진이 끝까지 김태환을 믿고 견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용희까지 직선에서 추입기에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진의 뒤는 이용희가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면 유진하고 이용희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과 이용희의 동반 입장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환보다는 이송록이 저치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지은이 이용희가 아닌 이송록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주 전 이송록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어요. 1호 경주 때는 거의 11초 때 초반 시도까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었던 이송록이라는 점에서 김태환 믿었다가 유진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송록의 후미를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자력 취입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진과 이송록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지중월 때만큼 시도감이 상당히 좋았었던 이송록입니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송록보다는 이용희의 직선 추입발을 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진하고 이용희의 동반 입상, 유진하고 이송록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송록이 저치기가 아닌 금일은 힘을 써야 됩니다. 이용희가 막혀 나가고 남영찬이 따라 나섰을 때는 3번 김태환을 믿었다가 유진이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송록을 상대로 이용희가 추입 나서게 된다면 이용희하고 이송록의 동반 입상, 이용희의 뒷자리를 남영찬이 막혀 나갔을 때는 배당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진이 고전하게 된다면 이용희하고 이송록입니다. 이용희하고 남영찬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직선 추입발 좋은 유지은 인정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희와 연합 가능성 이송록을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진하고 이송록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희하고 이송록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지은도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남영찬이 받아서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차권에서는 남영찬의 틈새 공략이 최대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전주팀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컨디션과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유진과 이용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1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에서 임지현과 김원정 특선에서 내는 강갑자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주도력 면에서는 임지현이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김원정의 직선 취급발도 만만치가 않는 상황이란 점.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임지현도 철저하게 김원정 견제에 나서는 겨져야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주부담 안고 있는 임재현이기 때문에 김현이 자리 잡고 최민호가 밀착 막혀 나가는 겨져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서 김원정이 저치기나 직선 최민호 상대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특선에서 내는 강갑자들의 전략적인 연합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력 능력 갖춘 임지현이 이 김원정 견제에 나서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임지현하고 김원정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이라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초 월평팀 선수들 전원이 노조에 합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임지현하고 김원정이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원정이 임지현을 취입 나오긴 조금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지현하고 김원정의 동반 입상, 단 복승 중심이라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지현 입장에서는 최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김원정이 젖히게 된다면 주연욱을 불러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지현하고 최민호죠. 김원정하고 주연욱은 양분해서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지현이 젖히고 김원정이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면서 우승 경합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김원정이 직선 취입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지현이 자력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원정이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좀 더 임지현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두 선수를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저치기 한 방 노릴 수 있는 김원정, 주현호, 김경갑까지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승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맞대결로 짜여졌습니다. 한쪽 라인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